1922년 3월 31일 저녁 독일 바이에른의 작은 마을 바이트호펜 근처에 있는 힌터카이페크 농장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뮤헨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이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농장이었죠. 농장주 안드레아스 그루버는 6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농장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 체칠리아는 700의 고령이었지만 집안일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들의 딸 빅토리아는 35세로 과부가 된 뒤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살고 있었죠. 빅토리아의 딸 체칠리아는 7세였고 아들 요제프는 겨우 2세였어요. 그리고 그날 새로 일을 시작하러 온 가정부 마리아 바움가르트너가 농장에 도착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명히 함께 저녁을 보내게 될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날 밤 농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곡괭이를 들고 헛간으로 향했고 한 명씩 유인하여 무자비하게 내리쳤죠. 안드레아스가 먼저 헛간에서 공격을 받았고, 이어서 아내 체칠리아, 딸 빅토리아, 손녀 체칠리아가 차례로 헛간으로 유인되어 살해당했어요. 사구의 시신은 헛간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건초가 덮여 있었죠. 범인은 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에서 자고 있던 2세 요제프와 갓 도착한 가정부 마리아를 살해했어요. 범행 도구는 곡괭이였고 모든 피해자는 멀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가장 끔찍한 건 어린 손녀 체칠리아가 공격을 받고도 약 2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부검 결과 그 아이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죽어갔던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제부터예요. 6명이 모두 살해된 후에도 범인은 농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범인은 시신들이 헛간과 집안에 놓인 채로 농장에 머물렀고 마치 그곳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죠.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집 안을 돌아다니며 생활했어요. 이웃 주민 한 명은 사건이 벌어진 2일 후인 4월 2일 밤에 농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그 주민은 농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자신에게 랜턴을 비추는 걸 느꼈고 농장에서 역겨운 타는 냄새가 났다고 말했죠. 범인은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루버 가족과 가정부가 사라진 걸 이상하게 여긴 이웃들은 며칠이 지나서야 농장을 찾아갔어요. 4월 4일 마을 주민들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건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광경이었죠. 헛간에는 4구의 시신이 쌓여 있었고 집 안침실에는 2구의 시신이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농장은 마치 누군가 계속 생활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돈돼 있었죠. 신고를 받은 뮤현 경찰이 4월 5일에 도착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경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현장에 몰려든 수백 명의 구경꾼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범죄 현장 보존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고 많은 증거들이 오염되거나 사라졌죠. 수사관들은 농장을 정밀하게 수색했고 헛간 주변에 깔린 건초 더미를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깔아둔 것으로 보였죠. 헛간 지붕 밑에는 누군가 잠을 잔 흔적이 있었고 지붕 위에는 기와 몇 장이 일부러 뜯겨 있었어요. 지붕 위에서 농장 전체를 관찰하기 쉽게 만든 거죠. 이 모든 증거는 범인이 사건 전부터 농장에 몰래 숨어들어 상황을 살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농장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하자 더욱 기괴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안드레아스 그루버는 농장 앞 숲에서부터 농장까지 이어지는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이웃들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한 건 숲에서 농장으로 들어온 발자국은 있었지만 나간 발자국은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 농장에 들어왔지만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또 안드레아스는 지붕 위에서 발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말했고 낯선 신문지가 농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농장 건물의 열쇠 몇 개도 사라졌다고 했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침입자가 있다고 의심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루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더 소름 끼치는 증언도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에 농장에서 일하던 여자 고용인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는데 경찰이 그녀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농장 전체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떠났다고 말했죠. 집 근처에서 기괴한 목소리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결정적으로 다락방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농장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쳤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온 새 가정부가 바로 마리아 바움가르트너였어요. 마리아가 일을 시작하러 도착한 바로 그날 사건이 터진 거죠. 만약 이전 고용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농장에 숨어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은 마을 주변을 떠돌던 불황자, 행상인,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사건 당일인 4월 1일 새벽에 한 농부가 농장 근처 숲에서 수상한 이명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그들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경찰은 처음에 강도 목적의 범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딴 농장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가 들켜서 가족을 모두 살해한 거라고 추정했죠. 하지만 이 가설은 곧 무너졌어요. 농장을 수색한 결과 안방에서 거액의 현금이 그대로 발견되었거든요. 범인은 돈을 찾으려고 농장에 머물렀지만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돈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범인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살인 자체가 목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루버 가족에게 특별한 원한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 방향은 원한 관계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그루버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은 이웃 농부 로렌츠 슐리텐바워였어요. 그는 빅토리아의 아들 요제프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의심받았죠. 빅토리아는 남편이 전쟁에서 사망한 후 요제프를 낳았는데 마을에서는 로렌츠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로렌츠는 결혼한 남자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큰 스캔들이 될 상황이었죠. 더 의심스러운 건 로렌츠가 시신을 발견한 날 가장 먼저 헛간에 혼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주민들이 말리는데도 혼자 헛간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경찰이 조사할 때 현장이 이미 오염된 상태였죠. 그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어요. 하지만 로렌츠를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범행 당일 알리바이도 있었고 6명을 혼자서 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죠. 또 다른 용의자로는 빅토리아의 전남편 카를 가브리얼이 거론되었어요. 카를은 전쟁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에서는 그가 실제로는 살아있으며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다는 이론을 제기했죠. 하지만 이 역시 증명되지 않았어요. 빅토리아의 아버지 안드레아스 그루보와 딸 빅토리아 사이에 근친상간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922년 3월 31일 저녁 독일 바이에른의 작은 마을바이트호펜 근처에 있는 힌터카이페크 농장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묘헨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이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농장이었죠. 농장주 안드레아스 그루버는 6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농장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 체칠리아는 짐 12세의 고령이었지만 집안일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들의 딸 빅토리아는 35세로 과부가 된 뒤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살고 있었죠. 빅토리아의 딸 체칠리아는 7세였고 아들 요제프는 겨우 2세였어요. 그리고 그날 새로 일을 시작하러 온 가정부 마리아 바움가르트너가 농장에 도착했어요. 6명이 함께 저녁을 보내게 될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날 밤 농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곡괭이를 들고 헛간으로 향했고 한 명씩 유인하여 무자비하게 내리쳤죠. 안드레아스가 먼저 헛간에서 공격을 받았고 이어서 아내 체칠리아, 딸 빅토리아, 손녀 체칠리아가 차례로 헛간으로 유인되어 살해당했어요. 사고의 시신은 헛간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건초가 덮여 있었죠. 범인은 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에서 자고 있던 2세 요제프와 갓 도착한 가정부 마리아를 살해했어요. 범행 도구는 곡괭이였고 모든 피해자는 멀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가장 끔찍한 건 어린 손녀 체칠리아가 공격을 받고도 약 2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부검 결과 그 아이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죽어갔던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제부터예요. 6명이 모두 살해된 후에도 범인은 농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범인은
시신들이 헛간과 집 안에 놓인 채로 농장에 머물렀고 마치 그곳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죠.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집 안을 돌아다니며 생활했어요. 이웃 주민 한 명은 사건이 벌어진 2일 후인 4월 2일 밤에 농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그 주민은 농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자신에게 랜턴을 비추는 걸 느꼈고 농장에서 역겨운 타는 냄새가 났다고 말했죠. 범인은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루버 가족과 가정부가 사라진 걸 이상하게 여긴 이웃들은 며칠이 지나서야 농장을 찾아갔어요. 4월 4일 마을 주민들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건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광경이었죠. 헛간에는 4구의 시신이 쌓여 있었고 집안 침실에는 2구의 시신이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농장은 마치 누군가 계속 생활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죠. 신고를 받은 묘헨 경찰이 4월 5일에 도착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경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현장에 몰려든 수백 명의 구경꾼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범죄 현장 보존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고 많은 증거들이 오염되거나 사라졌죠. 수사관들은 농장을 정밀하게 수색했고 헛간 주변에 깔린 건초 더미를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깔아둔 것으로 보였죠. 헛간 지붕 밑에는 누군가 잠을 잔 흔적이 있었고 지붕 위에는 기와 몇 장이 일부러 뜯겨 있었어요. 지붕 위에서 농장 전체를 관찰하기 쉽게 만든 거죠. 이 모든 증거는 범인이 사건 전부터 농장에 몰래 숨어들어 상황을 살펴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농장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하자 더욱 기괴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안드레아스 그루버는 농장 앞 숲에서부터 농장까지 이어지는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이웃들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한 건 숲에서 농장으로 들어온 발자국은 있었지만 나간 발자국은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 농장에 들어왔지만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또 안드레아스는 지붕 위에서 발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말했고 낯선 신문지가 농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농장 건물의 열쇠 몇 개도 사라졌다고 했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침입자가 있다고 의심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루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더 소름 끼치는 증언도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에 농장에서 일하던 여자 고용인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는데 경찰이 그녀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농장 전체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떠났다고 말했죠. 집 근처에서 기괴한 목소리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결정적으로 다락방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농장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쳤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온 새 가정부가 바로 마리아 바움가르트너였어요. 마리아가 일을 시작하러 도착한 바로 그날 사건이 터진 거죠. 만약 이전 고용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농장에 숨어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은 마을 주변을 떠돌던 불황자, 행상인,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사건 당일인 4월 1일 새벽에 한 농부가 농장 근처 숲에서 수상한 이명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그들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경찰은 처음에 강도 목적의 범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딴 농장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가 들켜서 가족을 모두 살해한 거라고 추정했죠. 하지만 이 가설은 곧 무너졌어요. 농장을 수색한 결과 안방에서 거액의 현금이 그대로 발견되었거든요. 범인은 돈을 찾으려고 농장에 머물렀지만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돈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범인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살인 자체가 목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루버 가족에게 특별한 원한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 방향은 원한 관계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그루버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은 이웃 농부 로렌츠 슐리텐바우어였어요. 그는 빅토리아의 아들 요제프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의심받았죠. 빅토리아는 남편이 전쟁에서 사망한 후 요제프를 낳았는데 마을에서는 로렌츠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로렌츠는 결혼한 남자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큰 스캔들이 될 상황이었죠. 더 의심스러운 건 로렌츠가 시신을 발견한 날 가장 먼저 헛간에 혼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주민들이 말리는데도 혼자 헛간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경찰이 조사할 때 현장이 이미 오염된 상태였죠. 그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어요. 하지만 로렌츠를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범행 당일 알리바이도 있었고 6명을 혼자서 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죠. 또 다른 용의자로는 빅토리아의 전남편 칼을 가브리얼이 거론되었어요. 카를은 전쟁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에서는 그가 실제로는 살아있으며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다는 이론을 제기했죠. 하지만 이 역시 증명되지 않았어요. 빅토리아의 아버지 안드레아스 그루버와 딸 빅토리아 사이에 근친상간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이 때문에 가족 내부의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죠.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수사는 점점 미권에 빠져들었고 바이에른주 내무부는 4월 8일에 범인을 수배하며 중요한 제보자에게 웩천마르크의 거액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유력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죠. 경찰은 심지어 영매를 동원하기까지 했어요. 도검 당시 불리한 피해자들의 두개골을 가지고 영매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당연히 실패했죠. 그 두개골들은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분실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아요. 수년간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외지에서 온 뮤헨 경찰 수사관들은 폐쇄적인 마을 주민들의 반감을 사며 수사에 난항을 겪었죠. 마을 사람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어요. 2007년 바이에른 경찰학교가 이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100년도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힌터카이페크 농장은 이미 사라졌어요. 농장은 사건 후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독일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범인은 왜 가족을 모두 살해한 후에도 농장에 머물렀을까요? 왜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을까요? 사건 전부터 농장에 숨어 살던 침입자는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안드레아스 그루버는 왜 이상한 징후들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경찰에 알릴 수 없는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빅토리아가 사건 전에 거액을 성당 고해소에 두고 간 이유는 뭘까요? 그녀는 무언가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신부가 고해성사를 통해 사건의 단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수많은 의문들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어요. 어쩌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범인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테고 사건을 목격했을지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힌터카이페크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서 인간의 어두운 면과 알 수 없는 공포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외딴 농장에서 벌어진 참극, 며칠 동안 시신 옆에서 생활한 범인, 들어온 발자국만 있고 나간 발자국은 없는 미스터리. 이 모든 요소들이 힌터카이페크 사건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만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